60세 이상의 수많은 남성들이 매일 자신도 모르게 남성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노화 때문도 질병 때문도 아닙니다. 겉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5가지 습관이 원인입니다. 이 습관들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담당하는 정맥을 서서히 약화시키며 시간이 지나면서 혈액순환을 막고 감각을 둔하게 만들며 오랜 세월 함께했던 배우자와의 깊은 친밀감마저 무너뜨립니다. 어느 날은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모습이지만 또 어느 날은 속으로 묻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남성 건강 분야에서 30년 이상 활동해온 전문가 김정우입니다. 수많은 9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순환을 회복하고 사라졌다고 여겼던 육체적 친밀감을 되찾도록 도와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노화가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원인은 누구도 경고하지 않았던 일상 속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자위행위 자체는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잘못된 방식으로 반복할 경우 혈류를 훔치고 욕구를 떨어뜨리며 관계에서의 연결감까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장년 남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5가지 자위 실수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을 지금 바로 바로잡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대부분의 남성이 간과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하나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배워가시는 내용이 앞으로 수년간 여러분의 자신감과 친밀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60세 이후에 혈액순환과 친밀감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첫 번째 실수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실수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혈액순환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부부간의 친밀한 연결을 약화시키는 행동입니다. 하나, 과도한 자극은 혈류를 막는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 60세 이상 남성들과 함께 오면서 가장 자주 보았고 동시에 가장 오해가 많은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위 시 너무 강한 자극을 주거나 젊을 때의 강도를 그대로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든 지금의 몸은 전과는 다른 방식의 배려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행동이 해롭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혈류와 친밀감, 감각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훨씬 더 유연했습니다. 혈관도 탄력 있었고 조직의 회복력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음경의 혈관은 더 연약해지고 피부는 얇아지며 반복되는 자극에 회복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 시기에 지나치게 강한 압력으로 자위를 하게 되면 피부 아래의 미세 혈관에 아주 작은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미세 손상은 즉각적인 통증이나 멍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런 손상에도 반응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려고 섬유 조직을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단단해집니다. 문제는 이 혈관들이 바로 발기, 감각, 만족감을 좌우하는 핵심 통로라는 것입니다. 혈류가 제한되면 흥분 속도가 느려지고 발기가 약해지며 전반적인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잃고 점점 친밀한 순간을 피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을 탓하고 어떤 분은 나이를 탓하며 어떤 분은 배우자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혼자 있을 때 반복되는 이 습관 하나가 조용히 모든 걸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감정적인 상처까지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접촉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실망이 쌓이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결국에는 정서적 거리감까지 생기게 됩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습관이지만 지금의 몸에는 너무 거칠고
무리가 가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위를 아예 그만두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포기보다는 방식의 전환입니다. 마치 오래된 클래식카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급커브를 고속으로 돌지 않듯 속도를 늦추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부드럽게 쥐고 시간을 들이며 무리한 당김이나 비트는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의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 하나만으로도 혈류, 감각, 그리고 친밀한 연결에서 놀라운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관계, 그리고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까지 회복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70대, 심지어 80대 어르신들도 이런 전환을 통해 수십 년 만에 더 깊고 만족스러운 친밀함을 되찾은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극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또 다른 실수는 훨씬 더 미묘하고 많은 남성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자위 행위 중에 빠뜨리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더 큰 놀라움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둘째, 윤활제 없이 자위하는 습관이 숨은 손상을 만든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혀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중장년 남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행동인데 바로 윤활제 없이 자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60세를 넘긴 이후에는 이 습관이 조용히 신체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피부는 변합니다. 음경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찰을 잘 견뎠던 피부가 지금은 그만큼의 자극에도 더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때처럼 아무런 윤활 없이 자위를 계속한다면 이제는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반복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런 손상은 처음에는 통증도 없고 화끈거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피부 아래에서는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손상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염증 반응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만성염증은 결국 섬유화로 이어지고 피부 밑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의 유연성과 건강을 점점 떨어뜨립니다. 이 혈관들은 음경의 해면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약해지면 혈류가 감소하고 발기력이 떨어지며 감각도 무뎌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즐거움은 줄어들고 자신감은 흔들리며 점점 성적인 접촉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 김철수 씨는 67세로 건강하고 배우자와도 여전히 애정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관계에서 만족감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아프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감흥이 덜하고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대화를 나눈 끝에 평소 윤활제 없이 자위를 반복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반복된 마찰이 음경의 감각과 혈류를 담당하는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장난 것도 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극이 적은 수용성 윤활제를 권하고 몸에 맞는 습관으로 바꾸도록 안내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감각이 되살아났고 오히려 더 깊고 새로운 연결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변화 하나로도 사라졌다고 여겼던 감각과 친밀감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몸이 겪은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윤활제를 사용하면 염증을 줄이고 조직의 손상을 막아주며 혈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혈류와 감각, 그리고 관계의 질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손상은 단지 신체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각이 사라지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파트너에게 다가가는 마음도 점점 줄어듭니다.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부부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축되어 더 이상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윤활제 하나로 지킬 수 있는 감각과 연결,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은 피부와 혈관을 지키는 갑옷과도 같습니다. 혈류를 보호하고 감각을 살리고 관계를 되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돌아오면 자신감도 함께 돌아옵니다. 다시 시도할 용기, 기쁨을 나눌 여유도 생깁니다. 하지만 윤활제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더 자주 보아온 또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습관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를 무시한 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바로 다음 내용에서 그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발기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 우리 몸에 변화가 찾아올 때 이를 인정하고 마주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나이 탓으로 치부하면서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 건강에 있어서 특히 90세 이후에는 이러한 침묵이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본 가장 흔하고도 값비싼 실수 중 하나는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위와 관련해서는 약해진 발기력이나 느려진 흥분, 만족감의 부족 같은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지만 많은 분들이 그저 참거나 혼자 고민하며 지나칩니다. 72세의 환자 김기호 씨는 여전히 활발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조심스럽게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기가 전보다 약해졌고 오르가즘의 강도도 줄었으며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그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자위를 해왔고 그로 인해 혈류에 이상이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남성들에게서 비슷한 경과가 나타납니다. 변화는 천천히 그리고 미묘하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은 흥분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또 어느 날은 감각이 무뎌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는 종종 혈류 저하, 정맥의 탄력 저하, 그리고 미세한 신경 손상의 초기 징후일 수 있으며 이는 자위 습관의 강도, 자세, 회복 없이 반복되는 자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실수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통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경고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조용히 자신감과 파트너와의 관계가 무너져 갑니다. 결국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고 애정을 표현하는 일도 줄어들며 친밀한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이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망가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기조차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60세 이후 나타나는 발기 변화는 반드시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뿐이며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자극 습관이나 몸의 반응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런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무시하고 지나치면 그 손상이 고착되어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성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발기를 단지 남성성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혈류와 혈관 건강의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였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자위 습관을 바꾸고 자기 몸의 반응을 관찰하며 무리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감각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감정적인 연결은 물론 에너지와 활력까지 되돌아왔고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수는 단순히 신체적 손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 고립을 만드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감각을 잃으면 접촉에 대한 욕구도 사라집니다. 스스로가 망가졌다고 느끼면 점점 그러한 모습으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친밀감을 피하게 되셨거나 자위 중 감각이 떨어졌거나 발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험이 있다면 그 신호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메시지이며 하루라도 빨리 대응할수록 회복의 가능성은 커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따라오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자극하느냐도 중요하고 무시한 신호도 문제라면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실수는 없을까? 맞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너무 익숙해서 의식조차 하지 않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혈류와 친밀감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제 네 번째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넷째, 자위 중 숨을 참는 습관이 혈류를 제한한다. 제가 만나온 대부분의 중장년 남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습관이 있습니다. 본인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는 이 행동은 배운 것이 아니라 몸이 긴장하거나 집중할 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위 중에 숨을 참는 습관입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단순한 반응이야말로 혈액순환과 쾌감의 연결을 조용히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위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호흡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60대 이상 남성들처럼 오르가즘 직전의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추거나 온몸이 긴장된 채 몇 초 동안 호흡을 멈췄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은 짧지만 몸 안에서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숨을 참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근육이 경직되며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음경으로 가는 혈관들이 수축합니다. 마치 물을 뿌리려는 순간 호스를 밟아 물줄기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 습관이 매일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초래합니다. 반복적인 압력 상승은 음경 내부의 미세 혈관 내막을 손상시키고 유연성과 반응성을 떨어뜨립니다. 결과적으로 발기는 약해지고 지속시간은 짧아지며 감각도 점차 둔해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긴장에서 비롯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의 시작점이 바로 호흡입니다. 69세의 김용배 씨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친밀함을 원했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아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건강검진과 호르몬 수치 모두 정상이었지만 대화를 나누는 중 그가 털어놓은 말이 실마리가 됐습니다. 오르가즘 직전엔 몸이 꽉 조여들고 숨을 멈추는 것 같아요. 이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쾌감의 순간마다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연습을 제안했습니다. 자위 중에는 의식적으로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해 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흥분이 고조될수록 호흡에 더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불과 2주 뒤 그는 확실한 변화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발기는 훨씬 단단해졌고 감각도 살아났으며 무엇보다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호흡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호흡은 신경계를 조절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깊고 안정된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이완, 쾌감, 혈류 증가를 유도합니다. 반면 숨을 멈추면 교감 신경계가 작동해 몸은 위협을 느끼고 혈류를 차단합니다. 그 결과 몸은 친밀감을 연결이 아닌 위기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할 혈액이 다른 곳으로 분산됩니다. 다음에 자위를 하게 된다면 우선 자신의 호흡을 의식해 보십시오. 그 리듬을 느끼고 따라가 보십시오. 마치 숨을 통해 감각을 받아들이듯이 천천히 호흡하면서 긴장을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체적인 만족은 물론 정서적인 안정까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몸을 조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느낄 수 있는 자신을 만나는 순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호흡은 단지 몸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뇌에게도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 메시지가 반복되면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파트너에게 다가가는 마음도 자연스러워지고 두려움이나 긴장이 아닌 진심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던 친밀감 아닐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윤활제, 자극 방식,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지난 30년 동안 60세 이상의 남성들과 함께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드는 것은 크고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지만 일관된 실천입니다. 그것이 몸을 지키고 에너지를 되찾으며 친밀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마지막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이 오히려 긴장을 풀어준다고 믿고 반복하지만 사실은 쾌감과 혈류를 조용히 고갈시키고 있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째, 지나치게 자주 하는 자위는 혈류 건강을 해친다. 이 주제는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들에게 자위는 변화하는 신체 속에서 통제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종의 루틴이 됩니다. 익숙하고 반복 가능하며 때론 심리적인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는 분명 건강한 자기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은 점차 느려지고 호르몬은 변화하며 혈류 역시 더 민감해집니다. 40대나 50대에는 문제가 없던 행동이 그 이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목격한 60세 이상 남성들의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자위를 너무 자주 하는 것입니다. 과격하지도 않고 윤활제를 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빈도 자체가 너무 잦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극은 많고 회복은 부족하며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용히 누적되어 어느 날 중요한 것을 잃고 나서야 자각하게 됩니다. 한 예로 제가 상담했던 김정호 씨는 73세였고 은퇴 후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위가 일종의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이 잘 와요. 마음이 편해져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발기는 들쑥날쑥해지고 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감정적으로도 무기력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지만 정작 그 순간 몸과 마음이 함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욕망을 다 써버린 것 같아요.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결국 자주 반복된 자위 습관이 그의 호르몬 시스템을 피로하게 만들고 자연스러운 혈류 순환까지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과도한 사정이 일시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도파민 균형을 흐트러뜨리며 혈관 수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회복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성기능은 점차 둔해지고 욕구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생리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욕망과 연결이 끊어지면 사람은 내면적으로도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타인과의 연결도 끊기게 됩니다.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게 되고 스스로도 기대를 접게 됩니다. 그렇게 친밀감은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실제 삶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변화의 가능성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매일 하던 자위 습관을 줄이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리듬을 조절하면서 회복 시간도 충분히 주었던 남성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말입니다. 혈류가 회복되고 쾌감이 다시 살아나며 단순한 해소가 아닌 진짜 연결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단순한 기능 회복이 아니라 자신감 회복입니다. 나는 아직 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깊은 확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혹시 지루함이나 외로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위를 반복하고 계셨다면 그 이유를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익숙하고 편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편함이 항상 좋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휴식과 균형, 회복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는 건강한 습관이 오히려 체력과 감정까지 서서히 고갈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위를 완전히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욕망이 다시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다시금 진짜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연결은 단순한 육체적 반응을 넘어서 삶의 질을 바꾸는 감정적 친밀감으로 이어집니다. 혈류는 원활해지고 흥부는 살아나며 함께하는 사람도 그 변화를 느낍니다. 단지 잠자리에서뿐 아니라 말투와 표정, 존재감 전체에서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흔히 겪는 5가지 실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실수들은 혈류를 조용히 막고 친밀감을 흐리며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불안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은 이미 한 걸음 앞서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실수는 모두 더 깊은 진실의 표면일 뿐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핵심을 알지 못한 채 친밀한 삶 전체가 흔들리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진짜 본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 건강,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 침묵의 대가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이 아니라 많은 남성들이 외면해버리는 주제에 대해 용기 있게 마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뤘던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매우 사적인 이야기이며 많은 60세 이상 남성들이 평생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조차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실수, 즉 과도한 자극, 윤활제 없이 반복되는 마찰,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 숨을 참는 반응, 그리고 너무 잦은 자위는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지닌 가장 소중한 것 느낄 수 있는 능력, 연결되는 감정,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존재감을 조금씩 앗아가는 조용한 침입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각이 줄고 발기가 약해지고 배우자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그 흐름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막막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많은 남성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말하길 무언가 안에서 사라졌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고,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혀져 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의 매번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질병이나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기 자신을 무심코 외면해온 조용한 방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치는 우리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회복 불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몸은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정과 부끄러움이 아닌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로 대할 때 더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오늘 다룬 5가지 실수는 모두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극을 부드럽게 조절하면 혈관이 보호됩니다. 윤활제를 사용하면 마찰이 줄고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깊고 안정된 호흡을 배우면 혈액순환이 살아납니다. 자위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주면 호르몬과 혈관도 회복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거창한 변화는 아닙니다. 작지만 중요한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과 연결,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저는 60대 후반, 70대, 심지어 80대 어르신들께서도 다시 자신감을 얻고 관계가 회복되며 오랜만에 진짜 기쁨을 느끼는 모습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약이나 시술이 아닌 삶의 작은 태도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대가는 신체적 문제보다 정서적인 무게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욕망을 잃었다는 슬픔과 고립감, 스스로를 더 이상 누군가에게 사랑받거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게 되는 그 침묵이 우리를 진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오래된 믿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남성입니다. 여전히 온전한 존재입니다. 친밀감과 연결, 자신감을 가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시작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의식적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호흡을 조금만 더 깊게 해보시고 속도를 조금만 늦춰보시고 스스로를 더 부드럽게 다뤄보십시오. 그렇게 무시되었던 신호에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다시 살아나는 감각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주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와 나누어 보십시오. 의사와 이야기해 보십시오.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이 영상이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단지 필요한 정보와 올바른 계기를 기다려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60세 이상 남성분들을 위한 진솔하고 전문적인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혈류 개선, 친밀감 회복,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자신감은 바로 이 작은 변화들에서 시작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어떤 내용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알려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으며 아직 살아갈 날들이 충분히 남아있는 존재입니다.